병화로 태어난 분들에게 2026년은 자신과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매우 특별한 한 해입니다. 이 시기는 최고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화분들이 평소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고 억눌린 차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억눌렸던 힘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화분들이 2026년에 태양처럼 빛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과 불타서 재가 되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저의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직접 해석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써놓았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시거나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2026년은 병화일간에게 자신과 똑같은 기운이 하늘과 땅에 모두 가득 차는 해라는 점입니다. 1년 내내 나와 같은 에너지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상황이니 자존감과 독립성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건 마치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것과 같아서 빛을 내는 능력은 최고조에 이르지만 동시에 너무 강렬해서 주변을 태워버릴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병화라는 기운 자체가 원래 태양처럼 밝고 활발하며 리더십이 강한 성향인데 2026년에는 이 성향이 2배 이상으로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천간에도 병화가 있고 지지에도 오화라는 불기운이 자리하니 말 그대로 불이 불을 만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커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데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운이 너무 많이 모이면 나 혼자만 옳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동업이나 팀 프로젝트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는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다가 주변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아예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운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나와 같은 기운이 많다는 건 내 색깔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에너지를 흘려보낼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원국의 창작이나 표현을 상징하는 목 기운이나 재물과 관련된 토 기운이 충분히 있다면 이 불 기운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기운은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의 에너지를 받아서 창작물이나 표현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국의 목기운이 있다면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토기운이 있다면 불의 에너지가 재물로 변환되는 통로가 생기니 투자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원국에 이런 기운이 부족하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에너지를 흘려보낼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안의 불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결국 감정 폭발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창작 활동처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일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혼자 모든 걸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안의 불기운이 너무 강하니 물이나 흙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독단적으로 흐르는 걸 막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니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026년에 병화에게 가장 큰 기회가 오는 달은 바로 임목월과 사화월 그리고 미토월입니다. 이 세 달은 병화에 넘치는 에너지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먼저 임목월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목월은 나무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달인데 병화 입장에서 나무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6년은 병화 자신의 에너지가 이미 너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해예요. 그래서 임목월이 들어오면 그 강한 불 기운이 창작이나 기획 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일에 집중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임목월에 론칭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달은 병화의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는 통로가 열리는 타이밍이거든요. 다음으로 사화월입니다. 사화월은 병화와 같은 불 기운이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 말을 듣고 혹시 걱정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미 불이 강한데 불이 더 들어오면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화월은 오히려 병화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절정에 이르는 달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끄는 힘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강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협상이나 계약,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을 이 달에 몰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화월의 강한 기운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요. 단 이 시기에는 감정 조절이 필수입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감은 최대로 끌어올리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는 꼭 챙기세요. 그러면 사화월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토월입니다. 미토월은 흙 기운이 들어오는 달인데 병화 입장에서 흙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가 바로 흙이고 흙은 병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돈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미토월에는 부동산이나 자산 관련 투자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히 건설이나 농업, 식음료 같은 흙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투자건이 있다면 미토월의 실행에 옮기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달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려면 평소에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연습을 해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은 병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감정 폭발로 관계를 망치기 쉬운 해거든요. 그래서 임목월이 오기 전부터 창작 활동이나 운동, 취미 같은 에너지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달이 왔을 때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세운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의 기운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가 2026년 병화일간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병화라는 건 태양과 같은 불의 에너지인데요. 2026년에는 하늘도 불, 땅도 불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정말 극도로 강해지는 한 해인 거죠. 이때 물의 기운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 같은 분들은 병화에게 있어서 직장, 상사, 규칙, 법률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물의 기운이 병화의 뜨거움을 적절히 식혀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2026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 물과 만났을 때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을 부었을 때 치직 소리를 내며 튀는 것처럼요. 그래서 2026년에는 직장 내에서 상사나 윗분과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고 규칙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달, 그러니까 자수월이나 해수월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오해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계약서 관련된 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라면 넘어갈 수 있었던 작은 실수가 2026년에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서류에 도장 찍거나 계약 조건을 검토할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화의 강한 기운이 물의 기운을 너무 세게 밀어내다 보니 법적 분쟁이나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건 역으로 보면 병화가 규칙과 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직장이나 조직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참아왔던 분들이라면 2026년은 오히려 독립이나 창업을 시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몇 달 이상 차근차근 준비한 뒤에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병화에게는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병화의 불꽃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직장 생활이 답답하다면 2026년은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조언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 폭발과 충동적 결정을 억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병화분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불기운이 하늘과 땅 모두를 가득 채우는 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세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감정의 온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화는 원래 태양처럼 밝고 열정적이며 추진력이 강한 분들이지만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터뜨리게 되는 거죠. 평소라면 한 박자 쉬고 생각할 일도 이 시기엔 즉각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충동적 반응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끊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하는 결정들이 감정이 뜨거울 때 순간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병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감정 조절 잘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올해는 평소와 다릅니다. 불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의 온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기운을 의도적으로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은 불을 식혀주고 과도한 열기를 가라앉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영이나 목욕처럼 물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을 자주 하거나 물가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옷이나 소품 또는 집안 인테리어에 이런 색을 더하면 시각적으로도 차분한 기운이 생기고 실제로 감정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자리를 옮기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시간을 두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은 병화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주어지는 해이지만 그만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되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고 방향을 잡아서 더 건강하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건강, 특히 심장과 혈압, 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흥분과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병화분들은 원래 태양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감정이 뜨겁고 열정이 넘치며 활동량도 많으신 편이죠. 그런데 2026년에는 하늘과 땅 모두에서 불의 기운이 겹칠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몸속의 열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불의 기운은 우리 몸의 심장과 혈액순환 그리고 눈을 관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처럼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한 해에는 이런 증상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관리를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해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그 열기가 몸속에서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평소보다 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매운 음식이나 술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의 열을 더 올리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이나 채소처럼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물과 관련된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하거나 물가를 산책하거나 목욕을 자주 하면 불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식혀줄 수 있어요. 사주에서 물의 기운은 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건강 유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눈 건강입니다. 병화분들은 오래 눈이 건조하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눈의 피로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눈을 감고 쉬어주시거나 눈 마사지를 해주시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물건들을 가까이 두시면 시각적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 원래 사주에 물의 기운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면 이런 건강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불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올해 특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 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흐름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화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오는 해인 동시에 건강을 꼭 챙겨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좋은 기회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올해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분명 더 밝고 뜨겁게 빛나는 멋진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6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